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프라 신작 보는 시간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비 넥스트 페이지 2022년 어텀이라고 이번에 9월 29일과 오늘 9월 30일 양일에 걸쳐서 신제품들이 공개되어서 그걸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성의 마녀 10월 4일 방영이죠. 아마 유튜브에서 공개도 할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화씩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기다리면서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리코리스 리코일 봤었는데 한 편씩 보면 내용이 잘 안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치씩 몰아서 보고 그랬는데 그 작품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재미있는 느낌으로 봤습니다. 나 스토리나 막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캐릭터를 보는 거죠. 에드스텔라 122년 이 연호만 모아도 이제 슬슬 외우기 힘들어지는 단계가 왔습니다. G 건담은 FC죠. 그리고 윙이 A씨고 그 다음 X는 AW구나. 막 그런 식으로. 그건 뭐죠? AG가 좀 그렇네. AG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재밌었던 점이 이게 현 시점이죠. 가오가이가 없어도 이거 못 산다고 죽지는 않아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긴 한데 그리고 그냥 참고 넘기면 다음 달에는 또 다음 달에 멋진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에어리얼도 있고 슬레타장도 있고 건프라 만들 것도 뭐 다른 건프라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 타임 넘어가면 또 생각 안 나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프리미엄 붙어서 못 산다는 건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 재고가 없는 건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 시점입니다. 자, 내일부터죠. 바로 내일 발매죠. 에어리얼. 국내는 좀 더 늦게 들어오겠지만 그 다음에 짐 스파르탄 어떻습니까? 짐 스파르탄 엄청 멋있잖아요. 뭔가 군용기 같아서 근데 그것도 금방 품절되어서 못 구했습니다만 곧 일본은 재생산한다는 것 같으니까 한국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구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네요. 관절 부분이 HGUC 짐 스나이퍼 2를 유용한 것처럼도 보이는데 팔하고 무릎하고 관절 모양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발목 같은 부분은 형태가 달라서 발목부터 신규인 건지 아니면 모양만 비슷할 뿐인 완전 신규 금형인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전 짐 스나이퍼 2도 가동성 좋은 편이었고 이번에 나오는 짐 스파르탄 같은 경우에는 외형이 참 보기 좋게 어레인지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못 구하니까 11월에 미오리네 렘브랑 미오리네는 애니메이션 PV 보면 다르게 생겼어요.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던데 여기에서는 좀 날카롭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더 보기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조형한 사람의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전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판 그 AT6의 레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이 만들었어요. 슬레타도 그렇고 가격이 비쌉니다. 3,520엔, 정가로는 3,200엔이겠죠. 이런 제품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오늘은 이번에 공개된 걸 볼 거니까. 근데 주목할 점이 여기입니다. 1월, 내년 1월이죠. 여기에 SD 히어로즈에서 스페리올 드래곤이 아니라 스페리올 스트라이크 프리덤 드래곤을 새로 만들었네요. 어깨 부분이 용이 달려있어서 멋있습니다. 근데 스페리올 드래곤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이 투구 앞부분이 이렇게 V자로 뾰족한 것보다 조금 더 완만한 편이 더 근엄해 보이고 멋있지 않았을까. 이건 좀 얄쌍해 보여서 이렇게 뾰족하니까 최종 병기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 아래 단계의 어떤 고위 간부 같습니다. 편견에 대한 이야기고요. 1200엔이네요. SD 치고는 좀 가격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목덜미에 있는 이거 멋있죠? 근데 이게 여기 프리덤이 같이 나오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쪽은 스트라이크 프리덤이지만 어쨌든 1월, 여기 2월, 3월 계속 나옵니다. 똑같이 생긴 게. 이게 머리 투구만 빼면 약간 장식이 다른가? 이런 뒷부분 같은 건 완전히 동일한 형상이더라고요. 가격도 동일하고 이게 3개월에 걸쳐서 컬러 베리에이션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수성의 마녀도 이 백일 배우에서 라인이 빠지는 거죠. 이쪽은 백일 펜데라는 이름이네요. 이 백일에서 나오는 시리즈들이 이 허리 모양이 좀 특이해서 구분이 좀 되고요. 허벅지 관절 모양도 그렇고 이게 계속 나와요. 얘도 있고 미카에리스라는 것도 이것도 같은 계열이고 완전 동일 금형은 아닐 것 같습니다. 허리도 약간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관절 모양은 비슷하죠. 근데 어차피 신금형을 만든다고 하면 거의 다 신금형이잖아요. 외부 부분. 팔은 단일 관절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건가? 너무 동일한 패턴을 반복시키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걱정됩니다. 이거 뭔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하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 이것도 동일하잖아요. 허리하고 관절하고 팔 보면. 그렇다고 모양을 바꾼 게 확실하게 개성이 따로따로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비슷비슷한 라인으로 얼굴도 이렇게 커다란 렌즈 하나로만 재현하는 건 캐릭터 모형으로서는 좀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러네요. 이게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쳤을 때 하나 구입하면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지가 은다요 가짱 그 이야기처럼 막 뭔가 좀 비슷해 보이는 건 맞잖아요. 잘 모르고 보면 알고 봐도 비슷합니다. 왜냐면 동일 그 금형의 반복이니까 조립하는 감각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전략이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차피 외장 만드는 거면 거의 투자를 매번 새로 하는 건데도 그렇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양상기들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파렉트하고 비교하면 많이 변경이 되어 있어서 다른 기체처럼 보이긴 하네요.
바렉트는 또 건담이니까 건담은 또 따로죠. 카테고리가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는 똑같이 생겼어도 건담이면 뭐 이건 별도의 기체, 그리고 머리만 바뀌었어도 이건 또 짐쿠엘하고 헤이즐처럼, 헤이즐하고 짐쿠엘은 같은 기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쪽 백일 배우하고 백일 팬데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체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번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모빌 슈트가 올라타는 이 기체, 여기에서 손잡이 같은 것도 가동되고요. 랜딩 기어가 수납이 돼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세기에 나오는 그 서포트 플라이팅 시스템, 그것들보다 멋있어서 역시 우주세기 프로듀싱 하던 프로듀서가 만들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면서, 이거 진짜 멋있지 않아요? 모빌 슈트는 막 양상기들은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건담은 뭐 건담 주인공이니까 별도라고 생각하면서 봤을 때, 근데 이건 멋있어요. 만점입니다. 이거 가격도 1300엔이고 경계전기에서 나오던 비행기 같은 거보다 훨씬 좋잖아요. 좋다는 건 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만 무조건 뭐 좋을 순 없겠죠. 데칼 내년 3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도안이 공개 안 된 수성의 마녀 데칼도 있고, 이런 데칼들 처음에 나왔을 때 구입하면 뭐 쓸만하더라고요. 철혈 같은 것도 구입해서 썼었는데. 이건 신작 나오는 데서 보면 되겠죠.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는 루브리스인데, 루브리스가 좀 디자이너가 바뀐 루브리스죠. 본래 루브리스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야나세 타카유키 씨라는 말이 좀 있던데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리오스라든지 그런 쪽하고 좀 라인이 비슷하고 얼굴도. 근데 이게 루브리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게 재밌어요. 1600엔. 그리고 이쪽은 더 비쌉니다. 1900엔인 것 같고, 이쪽은 세라비하고 라파엘의 턱하고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가슴 부분에 있는 저 발광 형상 같은 것 자체는 루브리스하고 비슷해요. 근데 형상이 다르죠. 같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그러니까 클리어 파츠 아래쪽에 빛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그 아이디어, 그게 디자이너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고 좀 느꼈습니다. 이쪽은 막 기체 디자인에 맞춘 거겠지만 엄청 투박해 보이죠. 뭔가 굳이 이런 아이디어를 안 써도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뭔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애초에 그런 걸 좀 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루브리스가 아니게 되어버린 루브리스 같아요. 루브리스 울하고 루브리스 손이네요. 손흥민? 이게 아마 프롤로그에서 보면 그 양산 루브리스 제품판 그거 2대가 무력화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개조되어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본래 루브리스를 만든 사람들이 만들면 이렇게 안 만들 것 같거든요. 디자인이 이쪽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루브리스라고 하면 막 세대의 루브리스가 애니메이션 본편 중에 재회하는 날이 오기는 한다는 거죠. 파일럿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제품 보는 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너무 오랜만에 이런 걸 하니까 쌓인 이야기가 많아요. 제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옥인가요? 9월 29일 발매 공개가 되었던 제품들. 풀메카닉스 에어리얼,
3,800엔. 다리가 길어요. 디자인을 이렇게 안 했었는데 원래 디자인이 좀 달랐었잖아요, 기존 건담하고. 이쪽에서 다시 슬쩍 건담으로 바꿔놓는 이거. 정강이 길이 밸런스 맞춰놓고. 이러니까 또 뭔가 몰개성해 보이기도 합니다. 멋있기는 한데, 멋있어요. 엄청 멋있는데 뭔가 개성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 재현도 방식을 다르게 했죠. 사출로 재현하던 게 아니라 이제 부품 분할에 이쪽 재질을 다르게 한 파츠를 끼우는 걸로. 멋있습니다. PV에서 빔사벨 들고 있었던 그 에어리얼은 이 풀메카닉스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얼굴이라든지 조금 더 이런 약간 더 길쭉해진 얼굴이었어요. 이것도 길쭉하진 않지만 HGC 같은 경우에는 좀 짧죠. 위아래가 귀엽게 생긴 편이잖아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쪽은 멋있게 생긴 편이고. 이거 신규로 부속품들 띄우기 위한 베이스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 두 개, 밑판 두 개가 하나의 세트로 들어있는 걸로. 여기에서 보면 4개 사야지 그런 대로 띄울 수 있나 봅니다. 4개가 아니라 2세트죠. 최근 건프라 가동률 보여줄 때 이렇게 단면도로 보여주는데 이런 관절 자체 말고 조립하는 데 들어가는 이건 좀 표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가동 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칠을 해 놓으니까. 캔부하고 같은 포즈지만 멋있어 보이는 이 느낌. 뒤꿈치를 살짝 들고 있네요. 성의 마녀에서 이 녀석 파일럿이 얘네요. 샤디크 제네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날렵한 기체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중무장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날렵한 기체였습니다. 편견은 역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기르 펜테. 베기르 배우가 멋있으니까 이거보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슈퍼 100점 만점 전투기 티크바란? 티크바란. 이 기체는 좀 재미있게 생겨서 이 기체하고 건담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좀 메이커 이름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페일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죠. 이 날틀도 페일사에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디자인적으로 공통성이 좀 보여서 기존 선라이즈 로봇 애니메이션에서 좀 안 보이던 라인인 것 같아요. 자워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1600엔이죠. 2월에 발매네요. 발매일 같은 건 이야기해도 기억이 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신제품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예약을 해버리든지. 반다이몰에서 예약 받겠죠. 반다이몰은 3만원 안 넘으면 무료 배송 안 해주니까 조금, 실버 등급에서는 한 개만 쿠폰 쓰면 무료 배송으로 예약할 수 있는데 골드 등급부터는 그냥 다 무료 배송인가 봐요. 그런 식으로 차별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뭔가 밑에 등급에서 위로 올라갈 기회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반다이가 하는 일이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이 눈 큰 거 이건 좀 이상해요. 사람 키만큼 커다란 렌즈를 머리에 달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광학 무기라서 여기에서
레이저를 쏜다든가 뭐 그런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타락해버린 더블로로 타락해버린 그 브리스. 두 번째 더블로로 타락한 두 번째 루브리스. 아니 타락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더블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블로 계열도 멋있잖아요. 근데 수성의 마녀에서 더블로 건담을 보게 될 줄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여기에 콘만 달아놓으면 딱 그 느낌일 것 같은. 근데 후속기 계열은 콘이 없는 계열도 있으니까 이거 자체로 그냥 더블로 외전 같은 데서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낯익은 외형들이라서. 우르하고 소온이었죠. 수성의 마녀는 12화씩 두 번에 나뉘어서 방영한다고 해요. 이번 분기에 하고 그 다음에 1월에서 3월까지는 쉬고 4월부터 이어서 12화를 또 방영하고. 그래서 내년 중반까지는 뭐 신작 애니메이션 상태가 유지되는 거니까 건프라들 쭉 따라가면서 만들기에는 기간이 제법 충분히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네, 500엔짜리 이펙트 전시하는 그거. 수성의 마녀 전용으로 이런 조인트를 넣어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전부 3mm 구멍이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비트 슬레이브를 이렇게 여러 개 형태를 다 다르게 나눈다는 이 아이디어는 막 어차피 떼어서 몸 각부에 붙여야 되니까 붙이는 김에 비트 변기로도 쓴다는 설정이겠죠. 몸 각 부분에 붙었을 때 밸런스가 좋으려면 크기가 제각각인 게 좋은데 그렇게 나누어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설정적으로 좀 추진제 양이 다를 것 같다든지 뭐 그런 의문이 생겨도 그냥 똑같은 비트 변기입니다 하는 게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 이 수도승이 칼 들고 있는 것 같은 카테드랄이죠? 그 기구 이름이. 그래서 이런 형상으로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직설적이라서 재밌기도 한 반면 너무 직설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 녀석 오브 계열인가요? 사자가 있으니까 오브 생각을 하네. 이게 이번에 나온다는 그 데칼의 도안이었습니다. 에어리얼은 퍼스널 마크가 없나봐요. 9월 수성의 마녀만 봐도 이 정도. 29일날 공개되었다. SD 건담 히어로즈에서는 아까 본 거 슈페리올 스트라이크 프리덤 드래곤. 슈페리올에서 한번 끊었으면 스트라이크 프리덤으로 갔잖아요. 여기서 드래곤 한 번 더 넣는 거 이거 좀 이상해. 슈페리올 드래곤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면 좋은데 뭔가 좀 딕션이 괜찮은데 슈페리올 스트라이크 프리덤 드래곤이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이상해. 신제품 A 백팩만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네요. 아까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머리하고 백팩이 다 다르니까 상당히 인상이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또 다르구나. 역시 치가온다요 가장 그거구나. 꽤 다릅니다. 이름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멋있어요. 이 녀석만 좀 저 같은 경우에 구입을 할까 말까를 생각하면 이 녀석을 좀 보게 되네요. 근데 이럴 때가 아니죠. SD는 토네이도 건담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SD CS로. 동체가 좀 길고 팔이 짧아서 좀 보기가 좀 이상하긴 하던데
나오기만 했으면 된 겁니다. 그걸로 이미 모든 게 채워졌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리얼 스케일로는 안 나오겠죠. 설정화도 없으니까, 반다이 공식으로는. SD CS 토네이도 건담은 꼭 구입해보고 싶습니다. 이쪽은 MGSD라는 마스터 그레이드 SD로 내부 프레임이 갖추어져 있는, 색상 분할이 되어 있는 SD. 도색하는 사람은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분할이 일단 다 되어 있으니까. 마스킹 테이프 한 개 값 절약되잖아요. 제품 값에서 좀 비싼 제품 가격이긴 하던데, 도색하는 사람은 거기서 마이너스 마스킹 테이프 값 정도 해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편하게 해주니까. 디자인은 슈퍼로봇 대전 같은 데서 나오는 밸런스죠. 그런 거 치고도 좀 길쭉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좀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머리가, 그러니까 이마 뿔까지는 큰데 여기가 작잖아요. 앞면이 갑자기 확 작아지잖아요. 이 뿔 크기에 비해서. 아닙니다. 멋있습니다. SD 사지도 않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면 멋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일단 색분할이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부분 도색하느라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크기가 좀 커서 기존 SD하고 통일성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데, 같은 크기에서 이 정도 분할했으면 RG SD가 되었으려나? 이거 사벨 중간 안 잡고 끝에 잡고 있는 거 미묘하다. 이거 이 돌기가 여기에 달려있으니까 여기에다 끼운 건가? 여기에다 쥐어줄 만도 한데 이걸 왜 이렇게 쥐고 있습니까? 2탄 기획 진행 중. 이게 제일 공포스럽네. 제 2탄 유니콘 건담 나와서 변형되게 만들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 제타가 나왔습니다. 버전 카토키. 이게 참 재밌어요. 2.0보다 더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나왔잖아요. 꼭 로보톤 버전 애니메 시리즈를 MG로 만들면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듯한. 이게 애니메이션 설정 일러스트는 너무 짤돌막해서 그거랑 똑같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일단 MG 포맷에 맞춰서 다리 길이도 길고 팔다리 길이도 길긴 한데요. 근데 이 그 조형의 밸런스를 TV판 그 설정에 엄청 맞춘 것 같아요. 인터뷰도 보니까 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카토키 선생님이 역시 고난이도 역시 건담 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걸 만드는 것 같아요. 하이뉴 건담 같은 경우에도 하이뉴 건담의 그 원 설정, 그 원 디자이너이신 이즈부치 유타카 선생님이 MG 나오면서 한번 어레인지를 직접 하셨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하이뉴가 되었잖아요. 스트라이프 패턴 들어간. 그래서 이제 원조 같은 스타일로는 프라모델이 안 나오나 했었던 걸 카토키 하지메 선생님이 원조 하이뉴 그 디자인으로 버전 카토키 MG 냈었잖아요. 지금 제타가 딱 그 느낌인 거죠. 2.0에서도 상당히 건프라에서 멋있는 밸런스를 취했던 그 아쉬움이 좀 있었던 걸 조금 더 어깨를 끌어내리고 사이드 스커트를 밑으로 내리고 뭔가 여기 울퉁불퉁하던 걸 다 밀어 넣고 가슴도 좀 터치를 해서 좀 넣고, 이 밸런스가 좀 재미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머리 모양이라든지, 이게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옆에 달린 뺨 옆에 있는 이 날카로운 거 가리개, 이게 주장이 엄청 강하잖아요. 이게 막 곡선이 막 들어가서 아치형으로 꺾여서 그려져 있을 때도 있고 좀 난리잖아요.
그걸 좀 재현하는 면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 최소 공배수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만 최대 공약수죠.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아무튼 그걸 찾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직선 형태의 좀 납작하면서 좀 두꺼운 형태로 마무리를 한 것 같지만, 이 외곽선 형태 같은 건 많이 잘 찾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게 된 면도 있긴 하겠지만, 턱도 좀 길어 보이고. 근데 지금까지 멋있는 제타라고 불리던 프라모델들이 다 턱이 짧았으니까 누군가 한 번은 좀 긴 턱으로 만들어 줄 법도 했습니다. 그걸 지금 카토 하지메 선생님이 욕먹을 각오하고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건담 팬으로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걸 채워주기 위한 도전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야, 이거 정말 작품입니다. 뭔가 장르 같아요. 개조 장르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에서 만들 법한 그 잘 팔리게 생긴 그게 아니라, 그 만드는 사람이 자기의 주장하고 싶은 바를 엄청나게 집어넣어서 이게 진짜 제타 건담이지 라고 말하고 싶은 듯한 그거. 이 작가성이 좀 많이 들어가는 버전 카토키니까 가능한 그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니까 제타는 멋있는 로봇이긴 한데 80년대 구닥다리 로봇인 것도 확실히 맞잖아요. 건담 마크2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레인지가 엄청 되어 있는데 원래는 되게 투박하게 생긴 고릴라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디어로서 그 밸런스라든지 무버블 프레임을 처음 도입한 건담이라든지 뭐 그런 게 다 어우러져서 멋있는 거잖아요. 작품 내에서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거,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거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면서 2시간 정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아 하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멋있는 걸 멋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취향이 좀 나뉘는 것처럼도 보이니까 멋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면 감싸고 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토키 하지메 선생님의 이 와이파이 안테나 본인 디자인이 아니고 다른 거장의 디자인을 리파인이라고 해야 하나, 본인이 어레인지 하는 경우에 이런 안테나를 꼭 넣기로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붓글씨 같은 걸로 치면 낙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낙관이 아닌가. 뒷부분 웨이브라이더의 플라잉 아머죠. 백팩. 이게 기존에 있었던 기체들에 비해서 엄청 작아졌어요. 이것 자체를 하나의 멋으로 좀 드러냈었던 어레인지 판들이 있었는데, 이번 판에서는 이걸 좀 확 줄였습니다. 어디까지나 등에서 잘 안 보이는 덩어리라는 걸로. 이 디자인도 좀 그렇게 되어 있죠. 모빌 슈트 형태의 일러스트니까 여기에서는 사람 형태의 얘가 보여야 되니까 등에 달린 걸 좀 크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된 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여기가 강조되어 있으면 작화 코스드니까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입체를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그 기믹 자체에 좀 주목해서 변형했을 때 이게 추진 장치라고 하면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 PG처럼. PG가 정말, PG는 그 용도에 맞추어서 디자인을 하는 느낌이죠. 이건 이런 식으로 작동되고 여기에서 뭐가 뿜어져 나오고 이런 로봇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아 하고 만든 거죠. 사이드 스커트도 좀 위로 올라가 있죠. RG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변형 기믹 재밌긴 했는데 변형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서, 제타 2.0, MG 버전 2.0 이건 극중을 의식한 조형이긴 한데 아마 시대의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버전 애니메 같은 게 유행하기 전이니까 어디까지나 멋있다고 생각되는 프로포션 안에서
원작 그 느낌을 조금 후추 뿌리듯이 뿌린 그거죠. 애초에 버전 1.0이 이거 자체가 버전 카토키나 다름없었으니까 카토키 하즈메 어레인지로 만들어진 거의 제타 플러스에서 역산한 것처럼 생긴 제타였으니까 어떻게 만들어도 원작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2.0이었습니다. 85년에 1대 100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그 설정 일러스트 쪽이 훨씬 더 이미지가 강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설정화 보고 만들었을 테니까. 애니메이션 만들면서 동시에 자료를 공유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이 플라잉 아머 부분이 좀 작게 가슴도 납작하게 들어가 있는 이 형태를 좀 의식해서 만들어져 있고, 납작한 가슴은 애니메이션에서도 보면 그 작화에 따라서는 정말 납작하게 그려진 게 있어서, 근데 우리들은 건담이라면 가슴이 앞으로 돌출되어서 인테이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멋있는 로봇은 그래야 한다고 세뇌 좀 된 거죠. 너무 많이 그런 스타일의 로봇이 있었으니까. 수십 년 동안 쌓인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튀어나와야 멋있다고 생각하게 된 감이 있는데, 제타 때 당시에는 좀 납작하게 눕혀놓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아시마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접어서 눕혀놓기도 했고, 메사라 같은 것도 그렇고, 아직 어떤 전형이 생기기 전의 이야기니까 그때의 디자인을 지금 원조의 느낌으로 살린 거죠.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좋아해 보자는 그런 거. 변형. 우와, 이 끝에 달린 이거 접히는 것도 이 형상 만들려고 접는 거죠. 살짝 안으로 밀어 넣어 놓아야 더 납작하게 딱 달라붙으니까. 이걸 당겨서 올리는 건 다른 키트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시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RG에도 약간 비슷한 거 있지 않았나? 고관절 기믹이 별로 튼튼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 이거 뭐 괜찮겠지 뭐. 상당히 많이 접어 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다리, 여기서 한번 돌리듯이 밀어서 올립니다. 그렇게 해도 좀 위로 높은 건 뭐 어쩔 수 없겠죠. 프레임을 다 빼버리고 납작하게 수납시킬 수도 없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선 그렇겠죠. 나중에는 또 3.0 같은 게 나온다고 하면 프레임을 아예 빼버리고 여기를 공동으로 만든 다음에 푹 눌러서 집어 넣어버릴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수요가 있다면. 그레네이드가 이게 접혔을 때 살짝 튀어나와 보이는 거, 이거 좀 특이합니다. 노출되는 기믹이 탑재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작화 보면 뭐 이건 작붕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 작화가 보면 턱이 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턱은 똑같은데 머리의 폭,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폭이 애니메이션 작화는 더 넓어요. 근데 이번 프라모델은 여기가 좀 좁습니다. 이 발칸 옆에 달려있는 저 덩어리가 좀 작아요. 이거 작죠? 그래도 막 많이 흡사하게 만들었어요. 그 옛날 로봇 대전 같은 데 보면 머리만 맵에 달랑 있는 그 머리 모양이잖아요, 이거. 가미유비단이 안경 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음영 도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7,150엔 세금 포함인데요. 6,500엔이겠죠?
더블 제타를 일단 사고 내년에 이거 발매되기 전까지 2월이니까. 근데 더블 제타가 재판 안 하면 못 사는 거겠지만 더블 제타가 한번 사보고 싶어지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비슷한 값이면 더블 제타 뭐 이런 느낌으로. 제타 저건 조형 값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자, 이제부터 30mm 막 이런 거 나온다고 하는 거. 시마다 후미카네 선생님 디자인이에요. 기사 모양으로 된 그 30mm 쪽 그것도 디자인 하셨었는데, 그 다음에 팔도 새로 나왔습니다. 뭐 상세한 이런 발매일 같은 건 그냥 쓱 내려다 본다는 관점으로 갑시다 오늘. 발바토스 루푸스 렉스 같은 팔이네요. 30mm는 2개 사야지 양팔 다 만들 수 있는 패턴이죠 항상.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판초이 같은 느낌. 30mm 시스터즈에서 30mm 시스터즈 항상 매진이에요. 품절이 잘 됩니다. 팔다리도 매진 잘 돼. 팔다리가 매진 잘 되죠. 역시 좀 반다이 그래, 반다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건프라를 제작하는, 그 만드는, 원형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게 보이죠. 좀 30mm 시스터즈를 보면 좀 뭔가 10대 중반보다 언더에 맞춰져 있죠. 취향이. 그게 반다이입니다, 여러분. 가면라이더, 신가면라이더 영화가 언제 나오나요? 국내 개봉 안 하겠죠? 가면라이더. 애초에 가면라이더를 일본어판으로 보는 문화 자체가 없으니까 한국은. 장발머리가 뒤로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그러니까 슈트가 강한 게 아니에요. 가면라이더는 원래 인간이 개조당해가지고, 개조인간이니까 개조인간이 정체를 가리는 겸 오토바이 타면서 안전할 겸, 그리고 자기 자신은 흉측한 괴물이 되었다는 자조를 섞어서 이런 메뚜기 가면을 쓰고 있는 거지, 이 가면이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수가 안 되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작품에 따라서는 나중에 슈트 자체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라이더도 있죠. 마스크드 라이더 시스템 같은 거 좋잖아요. 그거. 가면라이더의 이름이 좀, 그러니까 어떤 가면라이더라고 하는 테마가 있다고 하면 그거랑 다른 스타일 라이더들이 있는 거죠. 건담도 시리즈를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건담이 있는 것처럼. 휴케바인이 나오긴 나왔는데 마크2가 나왔습니다. 30를 내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30가 가지고 싶은데 마크2는 못 본 지가 오래되어서 좀 마크2? 너 나왔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작품이 최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슈퍼로봇 대전이 나오면 마크2가 나오려나? 슈케바인 마크2하고 그룬가스트 이식하고 그것도 나쁘진 않네요. 신작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슈퍼로봇 대전 신작이 나올까?
모바일 같은 걸로 단편 나오지 않을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추가 결제 같은 거는 DLC 같은 개념이고, 스토리 자체가 한 번 구입하면 그 안에서 한 20몇 화 정도로 완결되기. 시나리오 라이터를 엄청 유능한 사람이 아니면 살리지 못할 그런 기획이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토미노 요시유키 선생님한테 한번 시켜보죠. 토미노 요시유키 선생님이 아는 로봇만 출연시켜서 한번 써주십시오 하고, 본인이 그 감독한 작품 위주로 스토리가 흘러가겠죠. 브레인 파워드 같은 것도 최근 로보톤이나 모데로이드 나오니까 브레인 파워드도 좀 중심으로 해서. 브레인 파워드가 엄청 괴작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좀 보고 있는데 거의 끝까지 봤는데요. 뭔가 아이디어는 재밌어요. 아이디어는 재밌는데 근데 너무 괴작입니다. 일관성,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좀 중구난방하게, 아니 어떤 핵심적인 라인은 있어요. 근데 묘사의 그 기복이 좀 있다고 해야 하나? 뭔가 자세히 묘사 안 해도 되는 걸 자세히 묘사하고 좀 잘해야 되는 건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사 같은 것들이 좀 그래요, 좀. 지금 이건 작품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좀 강렬하게 막 악담을 늘어놓는 그런 감정을 내뱉는 것 같아. 보통 말할 때 V 건담이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이 좀 성격이 이상한 상태에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엔 브레인 파워드입니다. 브레인 파워드는 뭔가 좀 심각해요. 그리고 에반게리온 느낌도 엄청 많이 나고, 일본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주요 캐릭터 인물들이라든지 근미래라든지, 그리고 종교적 색채를 많이 집어넣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등장인물의 서사에서 그 어른이라고 생각되던 사람들이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망가져가는 패턴 같은 걸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비되어서 젊은 사람이 희망인 것 같은 듯한 그런 그건 토미노 감독 작품 거의 다 그런가. 근데 망가지는 그 패턴이 좀 너무 사이콜로지컬하다고 해야 되나? 에반게리온 보고 만든 감상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국발 루머로는 바이슬리터도 나온다더니 바이슬리터 안 나오네요. 이걸 보고 착각한 건가? 이거 일단 백룡이잖아요. 100이 들어가잖아요. 바이스리터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와, 공룡뼈 같네 이렇게 보니까. 푸른 눈의 백룡이 이렇게 짙은 색이었습니까? 저는 하얀색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푸른 눈의 백룡을 유튜버들이 카드 리뷰할 때 밖에 본 적이 없어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저랬는지 모르겠지만 YF19가 나옵니다. 와, 1대 100 스케일. 멋있습니다. 다리가 두껍네요. 이런 두껍다 얇다 같은 건 그 조형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지, 두꺼워서 뭐 나쁘다, 원작과 다르다 뭐 이런 막 불평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두꺼우면 그냥 두꺼운 앤가 보다 하고, 얇으면 얇은 스타일인가 보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번엔 좀 튼튼해 보이네요, 배틀로이드 모드가. 설정화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다부진 느낌이죠. 파이터도 다부진 건 좀 어떤가 싶어요.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백조의 호수잖아요, 느낌 자체가. 그런 인상을 좀 받는 로봇이었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비룡인가? 비조였나요? 아무튼 그런 생물 같은 이미지 같은 것도 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좀 전투나 이런 거 자체가 아니라 하늘 자체를 나는 걸 사랑하는 그 이사무 다이슨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녀석의 내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런 순수함 순수함 이사무 다이슨에게 이런 말을 쓰는 정신 나간 유튜버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걸 표현한 듯한 어떤 고고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쪽은 전투병기 같아요. 슈퍼로봇 대전 같은 데서 활약하는 그런 이사무 다이슨입니다. 실제로 좀 그렇잖아요. 이사무 다이슨 쪽이 더 순수한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가르도가 약간 좀 더 현실적인 걸 보니까 비교한다든지 열등감 같은 데 빠진다든지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대비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걸 교체하면 왜 기술을 이렇게 짧게 만들었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 무의식 중에. 근데 막 이거 한 번 만들고 끝날 게 아니니까 앞으로 시리즈를 계속 이어나갈 거니까 어떤 이 시리즈는 어느 정도 이런 규격 안에서 이 넓이 안에 들어가는 프라모델 박스 상자 같은 것도 크기를 고려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완결되는 라인업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했다 그거 같아요. 지크프리드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2탄으로? 와, 무르방기를 아주 격하게 하네요. 관절 모양 같은 게 별로 좋지 않네요. 이런 부분 뻥 뚫려 보이고. 근데 뭐 마크로스가 프라모델로 나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니까 델타 시리즈 자체가 좀 오래되었죠. 구하기도 힘들고 이쪽은 좀 구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들어요. 최근에 해외 전개도 가능하게 판권 문제 정리되었다는 것 같았고, 그리고 변형 자체를 포기한 만큼 좀 캐주얼하게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리는 그런 라인업으로 신규 라인을 개척하려는 의도가 좀 보여서 데카를 별매하네. 넣어주는 줄 알았더니 700엔에 파네요. 1월에. 이게 무슨 짓이지? 그럼 스티커를 넣어준다는 건가? 아, 마킹 실이 들어가는구나. 캐노피를 편광성형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건 좀 악수 같네요. 이게 좀 은은하면 괜찮을 텐데 파일럿이 안 보일 정도로 번들번들거리면 그게 과연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실루엣이 보여야 좋잖아요. 좀 짤뚫막하게 생겼네요. 근데 이 짤뚫막하고는 좀 표현의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 팔이 더 길어야죠. 좀 억센 면이 있어야죠. 싸움 잘할 것 같은 짤뚫막하고 미카즈키 오거스 같은 짤뚫막하고 그냥 짤뚫막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막 약간 쓴소리를 했지만 막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약을 허가해주진 않을 것 같지만 허가해주신다면 예약해보고 싶습니다. 이상해 씨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디테일을 생략하니까 양파 같네요. 여기 선을 넣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나쁘진 않아요. 색분할도 잘 되어 있고. $650엔인가 봅니다.
간장게장 같이 생긴 포켓몬스터 솔직히 잘 몰라서 포켓몬스터 솔직히 잘 모른다고 하면 뭐 저는 그런 게임 안 하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폼 잡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것 뿐입니다. 디지몬도 그렇죠. 디지몬도 엔젤몬이 아니네. 엔제몬이네. 엔젤몬 있지 않았나? 엔제몬이 2,500엔이라고 합니다. 원작 쪽 조형이겠죠. 경계전기가 아직도 나온다고 합니다. (2023년 2월이네) 무장이 다르구나. 팔이 왜 이런. 오 이거 뭐야. 나선왕 같아. 오 풀메카닉스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벼쿠치는 무장을 바꾸어서 이렇게 나오네. 벼쿠치 정도는 풀메카닉스 도전해볼 만한 것 같은데. 이 팝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이팡. 바이팜을 내고 나머지는 구판으로 만족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의도가 보이죠. 드라고나도 이랬었죠. 실제로 판매량을 계산해보면 이게 맞나봐요. 같은 시리즈의 동료들은 이걸 재판하는 것보다 안 팔리겠죠 아마. 드라구나 2 같은 경우에는 드라구나 1을 재판하는 것보다 안 팔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걸 내느니 그냥 구판 한 번 더 내고 주인공 금형만 챙기는 걸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최근만큼 소품종 다량 생산이 많아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역사상. 프라모델 역사상. 그러니까 신제품을 계속 내서 초판만 매진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재판도 하지만 재판도 하긴 하는데 옛날만큼 많이 출하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다음 달 신제품이 또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제품 금형만 공장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영세 프라모델 업체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방식이죠. 영세한 프라모델 업체는 금형이 제일 비싸니까 금형을 한번 만들면 이걸로 어떻게든지 이 버전도 내고 저 버전도 내고 또 며칠 기다려서 애칭 넣어서 한번 또 내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데 없을 텐데 실제로 그런 회사를 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제품을 전부 사면 파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에는 대단히 아쉬운 이야기지만 안 사도 죽지 않는 제품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오가이가 RG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속이 쓰리지만 재밌는 제품 많이 나왔네요 이번에. 그리고 수성의 마녀가 다른 때 같았으면 막 걸건레디나 그 경계전기가 차지하고 있었던 프라모델의 일정 부분을 수성의 마녀 쪽 신작 프라모델이 채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건프라가 2배 많이 나오는 효과가 된 겁니다. 참 행복하다면 행복한 그런 풍성한 라인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신제품들 기대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토부키아에서도 신제품들 재밌는 거 많이 공개했어요.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이.